이런 얘기를 원내대표 총리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리는 선거 중립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당의 의원들도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선거,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으니까 맞지만 우리가 여당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처럼 똑같은 정치인이 선거마다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당일 때 국회의원과 여당일 때 국회의원이 다른 것처럼 조의원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의 문제는 좀 이따 FGI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 이 두 번째 환경 보전을 빼고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방이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제주도에서 계속 유출되고 있잖아요. 30개월째 인구 감소입니다. 제주도.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죠. 어려운 과제죠. 지사님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국정 과제는 그 중에서 내가 책임 있는 몇 가지를 정하면 돼요. 그런데 도민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화두는 한 가지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이것 때문에 도의원이 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의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도 정리해 놓고서라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 기술기반 일자리, 관광에 진짜 편중돼 있죠. 관광업만 종사하면 뭐 30%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관광 1차 산업 이런 걸 합치면 거의 90% 정도가 제주도는 된다고 볼 수 있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정말 사람도 많은데, 근데 관광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제주도 전체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이나 아니면 생활 여건 개선에 사용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죠.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FGI 통해서나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만나보면 나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일들은 이런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기 우리 한동수 의원님 앉아 계신데, 한동수 의원님하고 아침에 이제 같은 행사에 갔는데 그 학교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청소년들에다 버스비가 무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지원을 왜 해줘야 되냐라는 얘기를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아니 어차피 무료로 셔틀버스 타면, 시내버스 타면 되는데 왜 셔틀버스를 해줘야 되냐. 일견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셔틀을 하고, 또 시내버스는 뺑 돌아올 수도 있는데 셔틀은 훨씬 가깝게 가고, 또 신고나 신중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주변에 다른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대를 잘못하면 버스를 타보면 이미 시꺼먼 남자 학생들이 가득 있는데 비집고 여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송인철 비서관님,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본인이 도의원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버스 노선 개편 쉬운 것 같죠? 국회의원도 잘 못해요.
예, 삼선 도의원께서 전직 얘기하시듯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과제도 있어요. 예, 목표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거를 한동수 도의원이 해결해내는지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한동수 도의원은 내가 교육위원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할 거고, 이거는 농담이고 실제로 도의원들이 행사를 갈 때마다 듣는 민원이 저런 일이에요. 근데 한동수 도의원이 신기하게 그거는 자기가 뭐 미리 보고를 받아봤더니 이렇고 하면서 최소한 현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수 도의원이 되게 뭐 제가 뭐 부탁하니까 바빠서 저는 못하겠고 그러던데 뭐 바쁜 이유는 있구나. 자기가 다 해야 될 일을 잘 챙기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지역 도의원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 돌아가셨는데 지난 돌아가시 직전까지 보면 민주당이 26개, 국민의힘이 12개, 정의당이 아니고 진보당, 양영수 의원님 진보당인데 잘못 써있네. 2026년 선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일단 뒤에 우리 조용히 앉아 계신 현기로 의원님은 뭐 나만 당선되면 일단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제 을지역이 조금 밭이 좋죠. 네. 우리 고미양 위원장님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선거운동을 맞죠?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판이라는 게 있죠. 을지역이 우리 민주당원들이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같이 어려운 데도 있고 갑지역도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이 있죠. 우리가 과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35가 돼야 되나요? 왜요? 민주당이 왜 더 차지해야 돼요? 이미 우리 국회처럼 헌법 개정이나 필버를 막기 위해서 180석, 200석이 의미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과반을 차지하면 됐지 왜 지금보다 더 얻어야 돼요? 왜 내가 서귀포에서 험지인 저기를 가서 당선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동훈 부위원장 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겠다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네, 아니 그냥 질문만 한 거였는데 답을 열심히 마이크가 없는데도 잘 들렸고 맞는 답이죠. 뭐 정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지난번 2022년 선거 대선 패배 직후에 치른 선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당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원들 입장에서나 도민들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다 싫어서 정치인들 도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교육위원 자리 없애면 그거 한 석이라도 더 늘리면 두고 봐라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오히려 한 2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도의원님들이 도의원이 왜 경선을 통과했고 왜 도의원으로 당선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그런 힘으로 내년 선거에서도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수치를 갖고 목표로 할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빨간 곳 몇 곳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데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 때 우리 도의원님들 본인의 공약은 다 이행하셨습니까? 김경미 의원님 출마 안 한다고 이행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다 이행 못했어요 아직. 근데 하지만 다음 선거 직전까지 계속 항상 이 제 공약을 띄워놓고 살펴보죠.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볼 때 구체적으로 무슨 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겠다는 걸 했는지는 보실 거고 그게 상대 후보가 나의 약점으로 공격하기가 되게 좋은 문제죠. 과연 그런 것들을 잘 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선출직 도의원 평가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도 현역 도의원 입장에선 그게 당연하게 주요 과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게 본인 한 명 한 명의 평가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는지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는지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대 교체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되고 어떻게든 잘 구현해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벌써 50대입니다. 아까 고등학교 50주년 행사 후배들 있는 데를 봤는데 30주년 졸업? 이제 제 인생에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평균 남자 평균 수명이 80.6세거든요. 얼마 안 남으신 분도 뭐 저보다 좀 덜 남은 분도 있는데 다행입니다. 여성분들은 김경미 의원이 86세 6년 더 사십니다. 벌써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주도에 다른 정치인들하고 8명이 젊은 정치인들이 와서 그런 민주당의 시대교체와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 한 명 한 명이 출마하고 당선되고 이런 저만 해도 내년 선거에 출마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 여당 내에서도 다른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전체적인 선거판에 도움이 된다. 광역지자체장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장이나 다른 지역의 광역의원 시의원들도 뭔가 컨셉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세대교체도 이제는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청년과 여성 할당 비율도 있고 참 지키기 어려운데 저는 최선을 다해 지켜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낄 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죄송한데 우리 부위원장님 버스 노선 바꾸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상상력에서 그걸 자꾸 지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철 비서관은 아직 물정을 몰라서 그거는 아니고 에너지가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규보다 에너지가 있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러면 내가 물리적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젊은 후보들이 나오는 게 선거판은 도움이 되고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전용기 의원하고 저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 못하는데 전용기 의원하고 저하고 17살 차이거든요. 이제 저 같은 70년대생은 건너뛰고
80년대 생이 정치판의 주역이 돼야 될 날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그렇게 80년대생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특히 여의도는 60년대생들이 가득 있고, 2028년도에 빈자리가 생겨도 지금처럼 분위기면 60년대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수요자들, 대기 인력들은 대부분 60년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이로 끊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를 때 국민의힘보다는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고 역동적인 후보들이 선거판에 뛰어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좀 하다못해 노력을 청바지라도 입고 다니시고, 네, 지역민들을 만날 때, 왜냐,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20, 30대들이 민주당 이반입니다. 엄청나게 저는 두렵습니다. 20, 30대 제주대학교를 가서 제대 학생회장 뭐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저희하고 만나주지만, 그때 봤더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온다고 할 때 제대생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었고 더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현실이구나. 영국과 같은 경우 옛날에 노동당하고 보수당이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두 당이 바뀌었잖아요. 두 당이 아니라 개혁당이나 사회당인가요? 이런데 20, 30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주류 정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제주도에서라도 전국적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20, 30대의 지지를 받는 정당과 후보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경쟁력도 그겁니다. 어차피 40대 이상들은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김한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잘나셨지만 김경미가 잘나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해서 저한테 김경미 의원한테 표를 주신 분들이 40, 50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 30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분들한테 지역에서라도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도 당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선거운동과 경선과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있고요. 제주도 정치권이 이상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를 보는 우리 현 간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저분은 우금민 사람이다, 아니면 오늘 점심 먹는데 자기는 신구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신구범 사람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현실 정치인 누가 있으면 자꾸 나는 누구 사람이로 분류되는지 그렇잖아요. 저도 제주도에 김한규 사람이 가득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김한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사람을 도의원으로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할 생각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당원을 모으고 당원들한테 사랑받아서 도의원이 된다면 그거는 나의 보람이고, 또 가까운 사람이 하면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제가 공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김한규하고 친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김한규하고 친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게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다른 정치인들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치를 하시면서 저하고 면담을 요청하셔서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밝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김한규랑 안 친한데 불이익을 받을까봐 친해지려고 하시는 노력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김한규가 들으면 좋아할 나의 비전과 나의 선거 전략과 경쟁력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말은 그랬지만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여기서 빨간색을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도의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책임질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진보 정당들도 있지만 수권 능력이나 현실적인 과제를 풀어낼 능력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4.3을 대하는 자세나 아니면 제주 도민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평가를 봐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 도의원으로도 저는 다 채워도 무슨 우리가 자만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잘 같이 일하면서 챙길 테니까 전원 파란색이 되도록 훌륭한 후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위원장이 저쪽인 정당에 제가 두 군데 다 있거든요. 산중이랑 여가위가 성평등위가 다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비굴하게 부탁하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목적 달성을 김한규가 비굴해지더라도 이 여당이니까 이걸 통과시켜야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당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저는 원래 그렇게 강성이 아닌데 거의 1년 전에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며칠 전에 여기 없는 우리 황종석 보좌관이라고 있는데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그날 자기 어머님하고 결혼할 여자한테 전화하면서 울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전화했던 게 생각나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의연한 척하지만 저도 기억나는 건 국회의장이 앞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안 들어와서 좀 기다릴 추경호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치면서 당장 하라고 되게 떨면서 그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걸 겪고 나니까 계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졌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강성화를 이제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들어내셨는데 실제로 내년에 저는 이 빨간 지역에서 준비하는 한 분 한 분의 후보자들이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을지역에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빨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돕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고요. 의원 여기 앉아 계신 분 좋아하는 분 본인이 이미 후보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공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공천부터 응? 막 묻잖아 지금 막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내가 도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를 김한규와 공관위원과 당원들과 도민들한테 납득시켜 주십시오. 내가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한규가 하는 행사에 안 와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으로 저만이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이나 공관위원들도 그럴 겁니다. 지난 2022년 선거는 제가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내년 선거는 우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거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3월달 이렇게 경선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분명히 피켓을 들고 뭐 국민의힘 해체 이런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어. 국민의힘 해체가 정당한 타당한 정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한테 기대하는 게 국회의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주시면 좋겠고요.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신분 차이가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포인트로 선거운동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출제 방향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한규가 도당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제주도의 과제 중에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1번은요, 2번은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를 본인의 정치활동, 선거운동으로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길었죠?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까요? 예. 아니 뭐 다 끝나고 박수 치시면 박수는 좀 이따가 하시고